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2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세 줄어든다고 패닉 바잉? 과거에는 있었던 일들인데요. 지금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전세 물량은 4,101개 정도. 어제 날짜 기준으로 네이버 물량입니다. 제가 매일 세지는 못하고 그래도 가끔씩은 세어볼 거예요. 과거에는 월 평균 한 1,700건 정도, 거기에서 3배수 정도 하면은 시장의 매물이 적당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4,100개까지 시장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 수준보다 더 많이 빠진 듯한 모습. 근데 왜 격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근래 들어서 전세 거래량이 월 평균 1,300건대 정도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1,300 곱하기 3은 3,900. 아마 이 물량이 더 떨어지면 월세라는 피난처로 먼저 가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 네. 그리고 월세라는 피난처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래 들어서 전세 대비 월세의 비중이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더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더라도 당장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지는 않다. 이 3배수를 이야기했을 때 그 전세 물량이라는 것은 전세가 뭐 한 1.3에서 1.5 정도 비율이 되고 월세가 1이 됐을 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전세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 2025년 8월까지 근래 들어서 전세 건수가 8월 달만 한번 볼게요. 대략 600건 정도 되는데요. 갱신 건수는 215건, 그 비율은 3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갱신했는 사람 중에서 갱신 청구권을 찾는 사람은 100명 정도, 그 비율은 49% 정도. 올해 들어서 갱신의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요 갱신 청구권 쓰고 비율이 좀 높아진 것은 신축 2023년에 이때 신축 입주 굉장히 많았었죠. 살아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막상 이주하려고 보면은 다른 데 가서 한번 또 살아볼까 하고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전세 매물이 잘 없습니다. 네, 대형 아파트 단지들, 뭐 1,000세대급의 아파트 단지들 매물 없는 것들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냥 눌러서 산다. 전세 빈자리가 잘 없다. 과거에는 막 이렇게 급하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쫓겼었는데 현재는 그냥 눌러 사는 분위기, 갱신도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임대 시장도 조용해져 버린다. 매매 시장도 지금 8월의 거래량은 한 1,400건 정도 바라볼 정도로 잠잠하거든요.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1,300건대 또 잠잠해집니다. 분위기 좀 좋았을 때는 이 매매의 거래 비중이 뭐 2,000건 이렇게 하면은 매매 대 전세의 비율이 거의 2대1 가까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지금 좀 살려고 하는구나, 수요가 좀 붙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1대1의 시장은 좀 잠잠했습니다. 2022년 뭐 그맘때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1대1의 비율로 갔었습니다. 자, 쿠팡 링크를 통해서 구매 혹은 멤버십에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구 아파트 거래량 2,200건, 1,800건, 1,400건 그리고는 또 잠잠 또 이렇게 가겠죠.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큰 하락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점점 더 나라는 힘든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주식으로 한번 뻥튀기 해가지고 집 사야지 이런 환상을 품지 마시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일단 깔고 안고 뭘 해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또 8월달 거래량은 7월달 거래량 대비 25% 정도 또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은 연초 수준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3억 5천. 자,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 한국이 더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0.8. 뭐 어제 뉴스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어디야?
뭐 싱가폴, 대만 이런 것들 성장률 거의 뭐 3%에서 4% 정도, 예, 그 정도 나와주고 우리 이게 성장이 안 되니까 주식도 박스 안에,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도 박스 안에. 그래도 뭐 터키나 이런 것처럼 막 폭등한다든지, 예,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박스에 갇혀 있는 게 안정감이 있다. 그 일본보다는 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거래량 35에서 40% 정도 거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량 70건 정도, 뭐 한 160건, 네, 160건 요 정도 거래량, 6억 이상 아파트 요 정도 거래량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 비중은 한 10%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한 15%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여파는, 네, 수성구 거래량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어디 하나 할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수성구 거래량도 이번 달에 뭐 한 250건 정도 나와줄래나? 400건대 중반, 300건대 중반, 200건대 중반, 이렇게 모든 지역이 수성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수성상가 롯데캐슬 65평 13억 7천,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수성동 3가 이쪽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평당 2천만 원. 물론 연식이 이제 뭐 한 17년 거의 20년 다 되어 가긴 하지만 평당 2천만 원. 서울의 뭐 아파트 뭐 급지별로 가격표 이런 거 매겨 놓은 걸 보면은 뭐 평당 1억 이상, 어디는 8천 이상, 6천 이상, 뭐 4천 이상, 2천 이상 이렇게 막 계급도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평당 2천이면 서울에 살면 제일 안 좋은 곳에, 그런 느낌인데요. 대구는 제일 좋은 동네에서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형 평형 6억 이상 중에서 대형 평형 거래가 4건, 그리고 범어 엘리넷들 27평이 8억 8,500. 신축 중에서 가격 잘 나옵니다. 이 편한 세상 남산 6억 2,300. 이게 가격이 이렇게 잘 나오나요? 6억 2,300. 하운동 IC 41평 6억 정도. 뭐 어디서 가끔 가다가 어디 뭐 시골에 뭐 상주에 뭐 김천에도 뭐 집값이 얼마라더라. 그런 것은 정말 좀 희소성이 있고 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잘 짓기도 힘들고, 지어놓으면 그 전에 있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또 몽땅 다 이동해오고 좀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가격이 많이 볼 게 없어요. 거래량이 오늘 70여 건 정도 되는 상태. 자, 5억대 아파트 잠깐 살펴봤고요.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4억 9,500. 대실력 블루핀, 아직도 이거 다 마무리가 안 됐나 봅니다. 이 직거래. 34가구 직거래. 아직도 이렇게 거래가 있습니다. 띄엄띄엄 나오긴 합니다. 매천 화성파크 드림. 이것도 15년, 16년, 36평 4억.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잘 나가는지 뭐 그렇게 글 남기시더라고요. 보니까 잘 나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하시는데, 사실 30년 이상 된 곳들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90년대 초반 이렇게 지어졌는 이 고층 아파트들은 분담금이나 이런 이슈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안 월배 3억 6천, 방촌역 태양아너스 29평 3억 5천. 3억대 중반 가면 좀 이 신축 중에서 소형 평형, 아니면 구축 중에서는 뭐 국평, 예, 국평 가격 평당 1,000만 원대.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3평 3억 2,500. 만약 인근의 신축이면 가격이 2배. 다시 지어서 분담금을 수억 원씩 부담하고 한달 수억 원씩 부담할 세대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예, 계속 오르고 팔고 이것이 가능했던 시절과 아까 매매도 잠잠해지고 전세도 잠잠해지고 이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 아랫단에서부터 큰 격변이 일어날지, 물론 과거에 이렇게
대구 부동산 시장이 막 떠오르고 그러던 그 무렵에는 이 가격 하단 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구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처럼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때가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쯤에 구축 아파트들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때 움직였던 구축 아파트들 막 10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이랬을 텐데요. 지금은 30년이 넘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성 한국형 아파트, 초품화, 달구벌대로, 지하철 2호선 2억 3천. 지금 건축비도 안 나오는 돈, 지금 건축비도 안 나오는 돈이죠. 그 과거에 주택들이 다 저런 운명들을 했었습니다. 뭐 일본의 집값이 뭐 어떠냐, 뭐 이 아파트 일반 주택들 25년 되면 거의 건물값은 없고 땅값만 남는 그런 지경인데요. 삼성 한국형 아파트 이런 거 대지 지분 한 14평, 15평 안 되겠죠. 한 14평, 15평 땅값만 남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습니다. 운명이 이게 아파트가 좀 희소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이 넘쳐나는 시절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브라운스톤 강북 2억 3천 2015년식이거든요. 이 건축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비보다 훨씬 더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중고차도 그 비슷한 운명 아닙니까? 예. 또 여기에 대해서도 빗댄다고 뭐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감가상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실거래 가격 요 정도까지만, 네, 요 정도까지만. 오늘 가격도 싼 쪽으로 또 거래가 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노마즈 하우스 이거 가다 본 것 같은데, 교동을 지나가다가 본 것 같은데, 오피스텔도 아니고 이거 근데 아파트로 분류되긴 하죠. 노마즈 하우스 직거래로 왜 이렇게 건수가 많지? 이것 때문에 거래 건수 됐는데 5, 6, 7, 8, 9, 10, 11, 15건 오늘 70여 건 거래 중에서 얘 15건이나 거래가 있었네요. 일단 노마즈 하우스를 한번 제껴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보통의 수요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수준이죠. 예, 조금 못한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예. 뭐 분양권도 잠잠 전세 요 비중이죠. 요 비중. 요 비중이 1.3, 1.5 과거에 한 2쯤 됐을 때 요때의 수요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전세는 2억 3천, 평균 매매는 조금 밟은 부분에서 평균 매매는 3.5억. 요 정도 비율. 요거 비율 계산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2.3 계산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세가율은 65% 정도. 네. 평균 전세가율은 대구의 65% 정도. 가격 싼 아파트는 막 70%, 75% 올라가고 수성구 쪽에 비싼 아파트들은 전세가율 50% 정도. 아무튼 전체적으로 65% 정도. 여기 한 75% 전세가율이 진짜 전세가 많이 희소해지고 전세가율이 75%, 막 80%까지 올라간다면, 이게 75%, 80%까지 올라가 준다면, 다시 한번 이 매매 시장을 좀 투자도 좀 생길 것 같고, 작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세가율이 지금 65% 정도로 쏙 들어가기에 괜찮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전세가율이 진짜 75%, 8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한 2.8억, 막 3억, 막 이 가까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전세 대출도 정책 자금부터 시작해서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뭐 보증 비율, 수도권은 낮춰서 이 대출 한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로 인한 혼란이 더 심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한번 나가고 나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려면 다음 임차인은 그만큼 대출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